노다지 썰전입니다. 오늘은 세포를 염색하지 않고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아주 독보적인 홀로그래픽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토모큐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이 토모큐브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2027년에 현재 매출의 정말 몇 배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토모큐브의 기술력이나 또 시장 확장 가능성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토모큐브 기술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7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그렇게 말씀하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우선 토모큐브의 핵심 경쟁력부터 짚어보죠. 세계 최초로 생형화에 성공한 비염색 3D 홀로그래피 기술입니다. 염색 과정이 전혀 없이 세포나 조직 본연의 상태를 최대 150 마이크로미터 두께, 그러니까 이게 실제 조직과 유사한 복잡성을 가진 오가노이드까지 손상 없이 3차원으로 정량 분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세포 손상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다는 건 연구개발에서 정말 결정적인 장점이죠. 2022년에 X1 모델을 시작으로 작년 말에는 촬영 면적을 4배 확대한 X1.5 플러스를 출시해서 올해 상반기 주력 매출원으로 키웠습니다. 여기에 또 가격 접근성을 높인 1억 원대 보급형 미니로 아태 시장을 골략 중이고요. 내년에는 또 500 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한 맥스를 출시해서 기술 격차를 더 벌릴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력입니다. 올해 1월이었죠.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 개발 도구를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맺고 벌써 6월에 프로토타입을 전달했습니다. 이 협력이 만약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2027년부터는 맥스 장비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 NIH죠. 미국의 핵심 의료 연구 지원기관인데 이곳과 동물실험 대체시험법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고 영국 대형 난임센터와는 올해 4분기부터 체외 수정 관련 임상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런 정말 굵직한 파트너십들이 성장 잠재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리기판이나 웨이퍼 내부 검사 같은 비바이오 분야 진출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모듈 공급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수주 계약을 따냈고요. 연내 한 5건 10억에서 20억 원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마진율이 높아서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 핵심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성공적인 시장 다각화, 이 세 가지가 2027년 퀀텀 점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하신 기술적인 진보라던가 파트너십들은 분명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027년 퀀텀 점프라는 목표 달성에는 글쎄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좀 미래 성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빅파마와의 공동 개발, 이게 성공한다고 해도 그 파트너사가 토모큐브 기술을 실제 신약 개발 워크플로우에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또 구매를 확산시키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 공급은 아직 좀 희망사항, 기대 단계일 수 있다는 거죠. 비바이오 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산 라인 적용은 내년 말 품질 테스트 통과가 전제 조건인데 여기서 지연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둘째는 시장이 이런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게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미니, 반응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건 예산 제약이 있는 특정 시장 타겟이고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이 과연 그렇게 폭넓게 채택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스위스 나노라이브 같은 직접적인 경쟁사도 있고요. 또 라이트시트 현미경 같은 기존 기술의 관성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관점인데요. 올해 2분기 매출 31억 4천만 원, 매출 총이익률 68%, 이거 분명 긍정적인 신호는 맞습니다. 근데 퀀텀 점프라고 부를 만한 그런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은 좀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현재 성과가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담보한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빅파마와의 공동개발이라는 그 형태 자체에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테스트 수준을 넘어서 파트너사의 핵심 연구개발 과정에 토모큐브 기술을 통합하려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공했을 때 단순 고객 확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바이오 분야에서 올해 상반기에 수주 계약이 이미 성사되었다는 점, 이것도 초기이긴 하지만 이 고수익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동개발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업계 전반의 표준 채택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파트너사 내부에 또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비바이오 분야 연간 목표 매출 10억에서 20억 원은 글쎄요, 회사 전체의 퀀텀 점프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미한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말 품질 테스트가 만약 죽음이라도 지연되면 2027년 계획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토모큐브 기술은 염색이 꼭 필요한 라이트 시트 현미경이나 2D 기반 기술과는 다르게 비파괴 3D 정량 분석이라는 본질적인 차별점을 가집니다. 이건 특정 연구 분야에서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죠. 그리고 NIH와의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FDA 가이드라인 채택 가능성을 높여서 시장 표준화의 길을 열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내년에 나올 맥스 출시는 바로 이런 기술 리더십을 더 확고히 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라고 봐야 하고요. 글쎄요, 기술의 독창성이 곧바로 시장 표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기존에 쭉 사용해오던 방식, 그 관성의 힘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향후 한 2, 3년 안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곳에서 기존 방식을 버리고 토모큐브 기술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보급형 미니의 선전이 오히려 시장이 가격에 꽤 민감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가 라인인 X1.5 플러스 앞으로 나올 맥스의 광범위한 채택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그 논리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왜냐하면 올해 2분기 실적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X1.5 플러스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또 비바이오 쪽에서 첫 매출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미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장 모멘텀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봐야죠. 빅파마 검증 완료라든지 비바이오 테스트 통과 같은 그런 명확한 이정표들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2027년 전망에 대한 신뢰도를 충분히 높여준다고 봅니다. 물론 모멘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재 분기 매출 30억 원대와 2027년에 기대하는 퀀텀 점프 사이의 그 거리는 여전히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 핵심적인 미래 이벤트들이 모두 계획대로 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그런 본질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토모큐브는 분명히 아주 인상적인 기술과 또 유망한 파트너십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27년의 그 비약적인 성장은 여러 중요한 마일스톤들의 성공적인 달성 그리고 시장의 광범위한 수용이라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요소들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토모큐브가 이미 검증된 기술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고 또 빅파마, NIH 같은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그리고 비바이오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마지막으로 X1.5 플러스 미니, 맥스로 이어지는 명확한 제품 로드맵을 통해서 2027년을 기점으로 한 퀀텀 점프를 이뤄낼 아주 강력한 기반을 다졌다고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실행 리스크에 대한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토모큐브가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성장 궤도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잠재력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핵심 마일스톤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앞으로 좀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저희 논의는 토모큐브의 미래 가능성과 또 그 과정에 놓인 다양한 기회, 그리고 도전 요인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노다지 설전이었습니다.